한국의 한 작은 마을, 이름마저 잊힌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저주의 숲나 불리는 숲이 있었는데 이 숲은 고대부터 특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그 실종자들은 대부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에 숲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어떤 원혼이 서려 있어 숲에 발을 들이는 이를 저주한다고 했다. 특히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그 집이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고 기이한 웃음소리가 숲 사이를 헤쳐나왔다고 전해진다. 주인공인 성진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성진은 평소에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 이 전설을 들었을 때 자연스레 호기심이 생겼다. 잊힌 전설을 믿지 않는 성격의 성진은 친구 3명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탐험 당일 마을의 노인들은 성진과 그의 친구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멈추려 했지만 젊은 혈기의 그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그들이 숲에 들어가자 평소 마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숲이었지만 나뭇가지의 미묘한 흔들림과 바닥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림은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숲 속을 한참 헤매던 그들은 드디어 그 전설 속의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고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은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성진은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모두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듯하였다. 그들은 전설 속에서 말했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가에는 낡은 협탁과 작은 초가 있었는데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성진과 친구들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있어야 할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인 공포로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대며 주변을 살폈다. 친구 중 한 명이 없어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폐가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머지 친구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진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끝내 혼자 남게 된 성진은 폐가를 뛰쳐나와 숲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목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웃음소리가 연거푸 들려왔다. 어찌어찌 숲을 빠져나온 성진은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무사 귀환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성진은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숲속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갔고 그녀는 그날 일어난 일을 기억도 못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과 숲은 여전히 전설로 남았다. 하지만 성진에게는 가끔씩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꿈을 찾아오곤 했다.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저 악몽일 뿐인지 확신할 수 없는 악몽으로 말이다. 그리고 말 못하게 된 성진의 뇌리에는 문득 당시 숲속에서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던 속삭임이 떠올랐다. 다음은 너의 차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많다는 그 마을은 우리가 묵을 오래된 한옥과 더불어 이미 시작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집주인이 남긴 열쇠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방마다 옛날 장식품들과 가족들의 흑백 사진이 한 점 한 점 걸려 있었다. 첫날 밤 시골의 어둠은 도심의 그것과는 달랐다. 완전히 고요하고 캄캄한 가운데 이상하게도 귓도람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우리는 어쩐지 불편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여인의 모습을 봤다. 그녀는 한옥 마루에 걸터앉아 나를 슬프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했으나 꿈속에 나는 움직일 수도 소리낼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자 모두들 재미있다며 넘어갔다. 하루 종일 주변 들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씻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마을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작은 폐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옥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여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려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낡고 먼지가 낀 작은 상자였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방 한 구석에 정말로 그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인 오래된 일기장과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꿈속에서 본 그녀임이 분명했고 그녀는 마을 근처 폐가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항상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일기장을 읽으며 우리는 이 여인이 불행한 사랑에 빠졌고 결국 슬프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꿈속에서였던 것 같다. 일기장을 읽고 나서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폐가를 찾아갔다. 이상하게도 폐가 근처에 다다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 집 앞에서 우리는 땅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러브레터와 과거의 아기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때서야 우리는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 상자들을 챙겨 한옥으로 돌아왔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여인을 다시 꿈속에서 만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미소 짓고 있었고 나에게 고맙다는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단지 무섭고 불가사의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알리고 이해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가끔씩 그날의 꿈을 생각하며 우리 주위의 미스테리한 것들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그녀의 상자를 박물관에 기증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여인의 미소와 그녀가 남긴 사연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이해했던 것처럼 아마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할 것이다. 그날의 경험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곳은 평온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집이었고 나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다. 이사하던 날 이웃 주민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인사를 하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이사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늦은 밤 거실에 낡은 개종시계가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혼자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시계가 오래돼서 오작동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소리가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에 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정원의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깜짝 놀라 다시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착각이겠지 싶어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에 사는 한 노파가 나를 찾아왔다. 노파는 이 마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 땅이 본래 오래된 묘지가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낡은 집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내가 이사온 집이 몇십 년 전부터 버려진 채로 방치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들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기척들이 더 자주 느껴졌다. 특히 밤이면 누군가가 휘적휘적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던 날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고 집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방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듯한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이 집에서 살았던 소녀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일기장 끝에는 소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지난밤 그들이 다시 왔다. 이번엔 정말이지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녀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집안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주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공포에 질린 나는 마을의 노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노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을 떠나야 해요. 그 집은 이미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 전화를 끝으로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기이한 소리와 시선이 느껴졌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확신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운 곳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끔씩 깊은 밤이면 여전히 그 집의 정원에서 느낀 그 시선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금 공포에 휩싸인다. 이것이 내가 겪었던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귀신이나 저주받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굳어지곤 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